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방송을 좀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이게 장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좀 힘든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였는지 실수가 필연적이었던 이유라고 해서 어쨌든 이 시장에 지금 혼란스럽다는 점은 다들 공감을 하실 테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4월 말,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격화됐습니다. 최근에는 환율 전쟁까지 예고가 되고 미국과 유럽 무역 전쟁까지도 나오면서 뭐 그 외에 잡다한 미국 내의 문제나 우리나라, 중국 내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사실 근래에 보기 힘들었던 악재들이 다 큰 악재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그런 약 한 달간의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이제 한 2, 3일 정도 연속으로 하락해 주면서 이제 좀 안정화를 찾는 모습을 보였지만 증시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힘들다. 자, 여기서 느끼는 점은 자, 그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계속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쉬지 않았던 거. 이제 증시 불안 속에서도 실수한 점. 근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사실은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 아니면 따로 트레이딩 하셨던 분들도 1, 2, 3, 4월에는 나름대로 선방하셨을 거예요. 이거 할만하다. 또는 뭐 희망이 보인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도박에서도 이제 먹고 빠지는 게 먹고 빠지면은 이제 잡아서 손가락 자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만큼 먹고 빠지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인데 가장 실수를 크게 했다는 점이 한 번도 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현금화를 못했다는 부분 이게 장이 불안하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줬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금화하라, 인버스를 하라. 인버스도 못했죠. 현금화를 못하면 인버스도 해야 된다. 그리고 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지나치게 낙관을 했었죠. 격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나아질 거다. 결과적으로는 합의할 것이다. 저도 처음에는 결과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바로 바꿨어요. 시나리오별로 나눠가면서 강대강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어필하면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실수하셨던 분들은 너무 상황을 좋게 본 게 아닌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점은 왜 쉴 때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자본금이 결국에는 줄어들어요. 1억 투자하던 거를 이제 뭐 7천, 6천, 8천 뭐 이런 식으로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1억 3천에 1억 3천 돼서 투자할 때랑 1억이 7천 돼서 투자할 때랑은 완전 감이 달라져요. 자신감이 떨어지죠. 또 빠질 것 같은 무서움. 그러면은 이제 이럴 때는 결과적으로 이러죠. 가장 큰 결론입니다. 올라올 때는 작게 먹어요. 그리고는 또 일찍 팔았던 거는 더 오르죠. 그러면은 그게 생각나서 다른 또 많이 움직이는 종목에 갈아타면서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패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쉴 때는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 큰 틀을 계속해서 잡아드리는 이유가 증시를 낙관하지 마시라라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제 사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요. 뭐 계속 잘할 수 없으니까 한번 실패를 하셨더라도 다음번에 잘 하시면 되니까 저도 사실 원망하는 댓글이 많아요. 이제는 1, 2, 3, 4, 11, 12, 그다음 1, 2, 3, 4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뭐 원망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이제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하셨어도 마찬가지겠죠. 원망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번에 안 그러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요. 자, 장을 분석해 볼게요. 일단 2040포인트에서 이제 2040 레벨에서 이제 수급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또 오랜만에 듣는 얘기죠. 외국인과 기관이 한 방향으로 팔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한 방향으로 사지도 않고, 그러니까 엇갈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횡보하는 거죠. 무역 이슈가 이제 매력이 생겨가고 있었는데 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강대강,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 역전도 나올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라서 제가 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봤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자동차와 부품주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예요. 이거는 제가 안 바꿨습니다. 환율이 1200원 가까이 육박할 때는 어쨌든 이 세 가지 업종 그리고 IT 반도체는 최근 들어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오면서 어쨌든 그 네 가지 업종들이 분위기가 괜찮았고요. 결과적으로는 바이오 업종이 제가 보기에는 적점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종목별로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외국인이 빠져 있다 보니까 플레이어로서 수급적으로 아주 힘든 시장이다 보니 재미없는 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바이오 움직임을 계속해서 또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강조 드려요. 낙폭 과대주는 반드시 잡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자신감 하락이 가장 큰 문제는 무서워요, 이제. 그렇지만 분명히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사이클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은 이 V자 반등이라고 하는 게 이게 3개월 단위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사이클상 큰 틀에서.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반 정도의 저점을 찍게 돼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올라올 건지 더 골로 빠질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낙폭과대주는 반드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테마성, 수급적으로 낙폭과대주나 대형주를 못 담기 때문에 테마성 있는 스토리 있는 주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다. 제 대표적인 게 5G. 오늘 많이 빠지긴 했지만 뒤에 있습니다. 5G나 아니면은 뭐 정치 테마주도 조금 꿈틀거리고 있고요. 뭐 비메모리나 바이오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글로벌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6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예고되어 있고요. 영국에는 또 브렉시트 이슈로 시장이 또 혼조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영향을 줄 이슈들은 일단 오늘은 미국 증시가 조기 종료돼요. 그 공휴일이라서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특별한 경제 지표도 일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영향이 조금 하락세였죠. 내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 무역 분쟁 이슈 정리는 일단 뭐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가 하웨이 공격하면서 강대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추가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일 큰 문제는 달러에 대한 환율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이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라고 트럼프가 공언한 상태.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슈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낙관하기는 일러요. 자, 이겁니다. 오늘 이제 미국장에서 지수 S&P, 통화, 유로나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금리 채권 시장, 에너지, 원유, 그 다음에 금속, 뭐 골드하고 실버, 이런 부분, 농산물, 축산물 시장은 아예 휴장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메모리얼 데이 맞이해서 일치 정지됩니다. 새벽 2시에 장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조기 종료되는 겁니다. 원래 6시까지, 5시까지인가 6시까지인가 하죠. 근데 조기 종료되는 부분. 그래서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날에는. 참고하시고 내일도 미국장이 왜 이렇지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열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 자, 전반적으로 시장은 유로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조심하는 모습이에요. 뭐 작은 범위 내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죠. 그동안에 이렇게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반적으로 무슨 모멘텀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박스권 내에서 일단 방향성을 기다리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라고 보긴 힘들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점을 찍었어요. 연고점 찍고 이제 또 조금 눈치 보기 장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만 등전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미국 증시도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일봉이거든요. 제가 현재 시간이 10시 가까이 됐기 때문에 거래가 상당히 많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 쉬러 갔어요. 오늘 다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역시나 3천선을 강하게 지켜주면서 일단 또 조금의 버퍼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3천선이 심리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선이다 말씀을 드리고 반등할 것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달러가 3일 연속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안정화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대가 돼요.
그렇죠.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제자리를 찾아가게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겁먹으면서 소극적으로 할 때는 또 아닙니다. 반대로 가시면 안 돼요. 제자리로 돌아왔거든요. 그때까지도. 2,000원, 3,000원 갈 수는 없잖아요. 주가지수도 마찬가지로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일단 2020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040에서 2020까지 나눠서 매수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 월봉상으로 봐서도 거의 다 왔습니다. 2020선을 제가 120일 월봉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무서운 시기죠. 주식 세계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이 공포심을 감수를 해야 돼요. 워낙 변동성이 크고 하루에 30%씩 움직이는 10억 자산이 하루 만에 3억이 빠진다면 아주 무서운 시장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식시장을 떠날 게 아니라면 이 공포도 즐길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지표들이 이런 차트에 나타나는 이 내용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렇게 빠지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중요한 선들을 잘 지켜왔다. 선을 터치하는 거를 정확히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나눠서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 보세요. 이렇게 빠져되는 이런 장에서 다시 못 사거든요. 근데 영원히 빠질 것 같은 증시들이 다시 또 반등하고, 이런 모습들을 경험적으로 잘 이 보세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지켜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현금만 못하셨던 건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일단 수급 제외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정말 100마리 말 뛰게 해놓고 한두 마리 잡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코스닥은 잡주 개인들의 전쟁터입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5월 27일 오늘 이제 업종별로 수급 보시면 좀 힘들어요.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에 조금 들어온 거 말고는 이제 왼쪽 편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들은 일단 전멸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는 게 전기전자 업종의 큰 폭의 매도입니다. 하루 이틀 3일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다 차익 실현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공포심을 심어주고 난 다음에 또 올라오는 특수성을 봐서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결국은 2,000억을 팔았어요. 이게 정말 통계가 맞나 봅니다. 1,160원에서 2,200원 사이에서 통계치로 하루에 2,000억 원씩을 매도한다라는 역사적인 통계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2,000억 원을 매도했었고, 5월 1일부터 오늘까지 봤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매도를 했습니다. 시장을 얼마나 반대로 가고 있는지, 이게 진짜 사실은 4월 중순이 아니라 5월 달부터만 들었어도 현금화만 했어도 지킬 수 있던 자산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 분석이 사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부분만 잘 참고하셔도 이 대세 상승기에는 사실 뭘 사도 오르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하여튼 뭐 잔소리 그만하고, 타이밍상으로도 개인들만 계속해서 사는 모습. 우리는 다 개인이에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빠졌다고 사고 더 빠질 것 같아서 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은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와서는 또 과감하게 담아야 될 시기인데 결과적으로 또 그거 힘드시겠죠. 전기전자 업종에 특히나 오늘 많은 매도가 들어왔던 모습. 수급이 많이 쏠려있던 종목은 결과적으로 인버스입니다. 인버스는 계속해서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자와 모비스, LG전자, 하이닉스,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다 있어요. 여기. 그리고 외국인이 관심 있게 봤던 거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나머지는 이제 게임주 있고, ABL 바이오, 그다음에 HLB. HLB도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추천만 드리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인스토프트도 있고요. 게임주가 두 개나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현대차는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금 방송 한 5번, 6번째 계속 상위에 있어요. 5월 22일부터니까. 네, 12만 7천원에 현대차 말씀드렸고, 일단 결과적으로는 자동차 관세가 우리나라만 걱정하는 문제였고 연기됐던 부분, 그 다음에 부품 업종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현대차가 다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수소차, 환율이 1,200원이라는 부분 때문에 제일 먼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어요. 대성공입니다. 장 이렇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135,000원까지. 요 어저께 그때 차트 보시면 127,000원에서 이 거의 200일선과 127일선 근처에 와 있지만 요때 잡기 힘들어요. 달러도 고점을 찍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환율과 정부 정책이 결국에는 수소차로 밀고 있잖아요. 세계의 매도 안 되는 수소차 대량 생산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목숨 걸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현장에서 보는 거는 매우 심각해요. 이 수소차에 올인하는 분위기가.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현대 모비스와 더불어 두 가지.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전통적이 아니라 제가 유심히 보던 SL과 만도도 오늘 급격하게 반등하면서 9.6% 나중에 아주 많이 올랐네요. 전반적으로 요 업종은 확실히 잘 본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살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NC소프트도 결국에는 200선을 지켜줬어요. 강한 종목들은 이렇게 지켜줘요. 정말 지켜줘야 될 선들은 다 지켜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들 많죠. 이 국제 질병기구인가요? 보건기구 WHO에서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했다. 게임 중독을. 그러면서 또 온갖 악재 나오면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결국에는 그게 기회였다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버텨줬다는 거. 이 뒤에 또 빠졌다는 거는 또 그 다음 상황이 또 있는 거예요. 오늘 버텨줬으니까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 LG 시리즈, LG화학, LG전자 한번 지켜볼게요. 추천드린 이후에 많이 올랐어요. 이쯤에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성공인데 아마 사신 분도 댓글 몇 번 보여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아픈 손가락인 핸드폰 부분을 과감하게 대폭 비중 축소를 하면서 LG전자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시그니처 가구로서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어요. 호평.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묻지마 매수 33만원에서 묻지마 매수 하라는 LG화학도 빠지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공세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는 빼먹었는데 일단 삼성전기도 95,000원 묻지마 매수 구간에서 오늘도 많이 올랐다가 빠졌어요. 결과적으로 증권사 불문율은 이제 확률이 높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추천드렸던 LG 디스플레이도 좋은 흐름입니다. 결과적으로 디스플레이 업종도 달러 강세에 아주 수혜를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라스미디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광고 업종이 괜찮다. 광고 업종이 괜찮다. 혹시 못 보셨던 분이나 오늘 처음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멈춰놓고 조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라스미디어를 매도 권유를 했어요. 22일날 7% 8%씩 올랐을 때 매도를 안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게 됐느냐, 매도를 권유를 했죠. 제가 왜냐하면 3,000원대부터 매일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이게 정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잘라야 된다. 그러면서 8%가 빠졌습니다. 도지 하나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건 도지를 하나 줬어요. 십자가 모양의 도지. 추세 전환 신호로서 확률이 높은 그런 도지 신호입니다. 원래는 이제 저점에서 도지 신호가 확률이 더 높거든요. 고점에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주의는 했어야 됐고 8%가 빠지면서 그 이유는 200일 선에서 부딪혔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200일 선에서 하회하던 그 기간이 길었었어요. 그래서 펀더멘털이 돌아오더라도 아주 중요한 200일 선에서 결과적으로 8%나 하락했던 모습이고, 오늘 또 시작하자마자 5%가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고점에서 욕심부리면서 못 팔았던, 더 갈 것 같은 이 느낌을 참지 못했던 분들은 고점에서 달콤한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또 껍데기만 핥아야 됩니다. 5%나 빠졌어요. 고점에서 8%, 5% 빠지는 거는 데미지가 더 크죠. 어쨌든 잘 매도하시는 것도 제가 매도 타이밍까지 잘 잡아드렸는데 결과가 좀 궁금한데 아마 쉽지 않으셨겠죠. 증권사가 추천하는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추천주입니다. 서진 시스템이 여기 있어요. 많이 보신 종목들도 있고요. 카카오 신세계, 삼성전자, KMW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8% 빠졌죠. 서진 시스템도 한 7, 8% 빠졌어요. 5G 우리 한 달 전부터, 한 달이 뭡니까? 2달 전부터 얘기하던 거죠. 5G에서 결과적으로 장비 업체 중에 통신 3사, SK나 LG나 KT가 아닌 장비를, 이 각각의 회사의 장비를
되는 이 회사들이 부각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 두 달 전부터 했던 이 추천 종목으로 오늘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개인들은 옳다구나 5G 하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관은 다 팔았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유례없는 강한 매도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요. 결과적으로 거래량도 보세요. 7%가 빠졌네요. 6.5%. 17,000원대부터 추천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급등하고 아주 제가 방송 그때 구독자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아무도 서진 시스템을 보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시장의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매도 권유도 안 드리면서 계속 올라갔었는데 결국엔 증권사 레포트 내면서 물량 다 털었어요. 이러면은 한동안 힘들어지겠죠. 더 큰 이슈가 나와야 이 많은 물량들을 또 소화해낼 수 있을 테니까. 그나마 하락폭을 조금 많이 하는 국면에서 끝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증권사 추천주를 보시면서 사시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오 쪽 조금 보시면 뭐 빠지진 않았어요. 급등하고 급락하고 지금 몸통이 길어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공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결과적으로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은 인상 3상이다. 1, 2상 때는 급등 급락을 할 수 있겠지만 오래 가지는 못해요. 또 제2의 신라젠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공매도도 많이 줄어들면서 일단 분위기는 탔어요. 분위기는 탔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일단 이 18만원대에서 아마 들어가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건 더 무너진다. 무너지는 차트다. 왜냐하면 수급적으로 완전 제외되어 있었어요. 근데 17만 2천원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시장의 공포 단계란 말이죠. 전 저점, 이 80,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알 수 있는 이 전저점을 뚫고 내려갔다. 이러면은 이게 매도구나. 이제는 바닥이 없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에 대한 이 펀더멘탈은 일단 문제가 없어요. 2030년까지 매년 한 개의 바이오 시밀러의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 셀트리온은 신뢰도가 높았어요. 문제는 공매도였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의 무덤이 된 지가 좀 됐는데 회사 내용은 상당히 괜찮죠. 이게 FDA 승인을 획득한 트룩시만 허주마에 미국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셀트리온 관련된 거는 제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검색하셔서 자세한 내용들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0년에 내년에는 EMA 유럽 의약품청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허가 절차 중인 램시마 SC의 유럽 출시. 이 램시마 SC는 아시죠? 램시마하고 이제 램시마 SC 병원에서 처방받고 집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자가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링겔로 굳이 맞지 않고 그냥 피하지방에다 바로 쏘면 되는 이 라인업을 갖췄어요.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램시마를 쓰고 이 램시마 SC를 집에서 하려고 하면은 링겔을 집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못 쓰고 다른 약품을 썼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반기부터 아주 펀더멘탈이 대폭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제 인상 상상 중인 이제 휴미라를 출시할 예정이다. 공장 규모도 일단 다 마무리되면서 이제 19만 리터에다가 3공장 12만 리터를 다 증설시켰고 이제 CMO 약간 OEM 같은 거죠. 바이오 업계의 OEM 주문 제작하는 8만 리터로 생산 능력도 어마어마하게 갖추고 있다. 펀더멘탈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점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거나 아니면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주봉으로 보면 일단은 약간은 보입니다.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이제 200주선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러면은 과감하게 베팅을 해야 되는 거죠. 조금 요 사이 레벨에서 이제 잘 보셔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하락의 그 룸이 조금 있어요. 지금 차트상으로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수급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만원 가겠습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실리콘웍스 추천주 중에 실리콘웍스가 또 있었습니다. 120일, 200일선에 겹쳐져 있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실리콘웍스 오늘 결과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내용들이 LCD 관련된 것도 환율 분명히 영향을 받을 텐데 아직 못 올라왔고 1분기에 영업이익이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한국전력도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지만 반등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더 크게 뺐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또 전저점까지 가야 되지 않나. 아주 재밌는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은요. 그리고 추천드렸던 테이지 이니시스 미리 제 댓글 보니까 또 재미있는 댓글이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사시면 된다 이런 댓글이 있으셨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혼자 또 피식 웃었습니다. 조금 미리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KD 이니시스는 뭐 빠지진 않은 것 같은데 올라서 조금 보합세로 느껴져 있고 장이 워낙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200에선 120일 겹쳐져 있는 이 선에서 공방하고 있는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공부 더 해보시고 투자하셔야 돼요. 추천했다고 바로 사시면 안 됩니다. 원망해도 제가 뭐 답이 없어요. 돈을 드릴 것도 아니고요. 자, 그리고 YG 플러스 가지고 계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저기 이제 죄송하지만 손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뭐 기업의 가치를 떠나서 정매미가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요렇게 나왔습니다. 성접되어요. 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은 올라도 재수없어서 못 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갈 지정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제 윗선이 줄줄이 깨지겠죠. 결과적으로 가장 윗선에 있던 YG가 승리 사건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티던 YG가 이제 기소가 되면서 앞으로는 더 윗선 엮여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고위층 자재나 뭐 다 엮여 있어가지고 YG를 못 건드렸죠. 양군을. 양현석을 건드리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위에 선이 나오면 더 커질 것 같아요. 오늘 결과적으로 16.35% 답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에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많이 드렸지만 이런 예측하지 못한 악재가 나온 것들은 손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쯤에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 참고하시고 아무튼 다른 좋은 종목들로 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많이 힘들었고요. 내일도 아마 좀 조용한 흐름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지치지 마십시오. 분명히 좋은 날이 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 이제 14,000명 앞두고 있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원망 댓글 달으셔서 봤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있게 기다리시고 인버스 하시고 상황 또 좋아질 때는 언제 그랬는 듯이 올라오는 게 또 주식시장입니다. 조금 여유있게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시는 또 내일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